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이데알, 극대 이데알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데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이데알을 이제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네, 그, 잉여환을 만들 때 이제 이데알을 사용을 하는데요. 즉, R이 환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I가 이데알이라면, 자, 그럼 이러한 그 이데알을 가지고 우리가 잉여환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잉여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 잉여환이 여러 가지 이제 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만족을 하는 경우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주어진 잉여환이 정역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체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정역이나 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어진 환이 일단 단위원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환환이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가환환과 단위원을 가진 이제 환에 대해서 그 정역이 되는지 체가 되는지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잉여환이 이제 그 가환환이고 단위원을 가진 그런 환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의 환을 생각하진 않을 거고요. 가환환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단위원을 가진 그런 환을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R 자체가 단위원을 가지고 가환환이면 이데알 I에 의해서 만들어진 잉여환도 가환환이 되고 단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때 단위원은 1 플러스 I가 잉여환의 단위원이 될 텐데요. 자, 이 1 플러스 I가 그 단위원이 이 잉여환에서의 0과는 다르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개가 같으면 잉여환 자체가 그냥 하나의 원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제외를 하고자 해서 단위원을 이제 갖긴 같지만 단위원이 0과는 다르길 바랍니다. 자, 1 플러스 i와 0 플러스 i가 다르다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네, 1이 i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i가 그 r의 이데알이면서 그 1을 포함하지 않기를 이제 바라는데요. 만일에 i가 단위원을 포함을 하게 되면은 이데알 중에서 단위원을 포함한 이데알은 r과 이제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r의 이데알 중에서 그 i는 당연히 그 r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r과 동일한 이데알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r과 그 i가 동일하게 되면 그 잉여환 자체가 하나의 원소를 가지게 되므로 1 플러스 i와 0 플러스 i가 이제 동일한 원소가 되는 경우라서 별로 이제 별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하니까 그런 경우는 제외를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그 이데알을 가지고 잉여환을 만들 때 r이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고 그 다음에 이 이데알 i가 r과 다르다면 이 잉여환은 가환환이고 단위원을 갖기는 갖는데 이 녀석이 그 0과는 서로 다른 단위원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i하고 r이 다르기 때문에 그 1을 이제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i가 r과 다르면 1이 i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의 역을 생각을 해보면, 역이라기보다는 대우가 되겠네요. 네. 이데알에 1이 포함이 되면 그 이데알은 전체가 되는 그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대우 명절 생각을 해보면 i라는 이데알이 전체하고는 다르다면 i에는 1이 들어갈 수가 없고, 따라서 1 플러스 i라는 단위원은 0 플러스 i라는 영원하고는 다른 그런 원소가 되겠습니다. 잉여환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살펴볼 것은 1을 가진 가환환에서 R과 다른 그러한 이데알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이데알 I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잉여환이 언제 정역이 될까, 언제 체가 될까 하는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하자면, 잉여환이 이러한 상황에서 정역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이제 I라고 하는 이데알이 좀 특별한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특별한 이데알의 성질을 우리가 앞으로 소이데알이라는 것으로 나타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잉여환이 체가 될 필요충분 조건은 I가 극대 이데알이 이제 되는 조건이 바로 동치명제가 될 텐데요. 자, 그러한 동치명제를 고려해서 소이데알과 극대 이데알을 우리가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이데알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이데알은 영어로 하면은 프라임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소수와 같은 이제 비슷한 유사한 그런 성질을 가진 이데알이라는 이제 그 관점에서 프라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그 정수에서 소수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A하고 B가 정수이고, 자, P가 소수인 경우라면, 소수의 특징은 그 약수가 이제 1과 자기 자신, 양의 약수만 생각을 한다면, 1과 자기 자신 밖에 약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소수가 되는데요. 자, 이런 소수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겠습니다. 자, A하고 B 두 정수를 이제 곱해 보니까 그 녀석이 P의 배수가 되더라. 즉, A 곱하기 B의 제 약수 중에 하나가 P가 되더라 라고 한다면, P가 약수가 되면, 자, 이 P는 소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는 P는 A의 약수가 되거나 혹은 P는 B의 약수가 되어야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과 유사한 그런 성질을 가진 이데알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수의 성질과 비슷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이데알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이데알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죠. 자, 앞에서 우리가 주로 가환환에서 생각을 하기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소이데알은 가환환에 대해서만 우리가 소이데알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가환환 R의 이데알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이데알을 P라고 쓰겠습니다. 프라임 이데알은 이제 P를 이제 가지고 와서, 자, P는 R과 다릅니다. 다른 그런 이데알이면서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하면 R의 소이데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P가 R의 이데알이긴 하지만 R과 동일하지 않는 이데알이면서 A하고 B의 곱을
생각을 했더니 그게 P 이데알에 포함이 되면 A를 포함을 하거나 혹은 B를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이데알 P를 R의 소이데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조건하고 유사한 형태로 지금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R의 이데알 P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소이데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P는 R의 이데알이긴 하지만 R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데알은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는 거니까, R의 이데알이라는 것 자체에서 P가 R에 포함이 되기는 할 텐데요. P가 R과 다름으로, 동일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조건을 쓰나 이렇게 조건을 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좀 더 핵심적인 성질로는 A하고 B 두 원소, R의 두 원소를 이제 곱한 결과가 P에 속한다면 A 혹은 B 중에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P가 포함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성질을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R의 이데알을 우리가 소이데알, 프라임 이데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라임 이데알, 소이데알과 약간 이제 그 관련이 있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이제 이데알로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극대 이데알도 비슷하게 우리가 정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소이데알을 얘기할 때는 가환환에 대해서만 약속을 할 텐데요. 두 번째 우리가 다룰 극대 이데알을 얘기할 때는, 물론 우리가 극대 이데알과 관련된 성질을 얘기할 때는 주로 가환환에 대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극대 이데알의 개념은 가환환 혹은 비가환환에 상관없이 우리가 극대 이데알의 개념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극대 이데알의 정의는 비가환환이어도 우리가 정의를 할 텐데요. 자, 극대 이데알은 영어로 maximal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가장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R의 이데알 중에서 가장 큰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요. 그 가장 크다라고 할 때 어떤 관점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극대 이데알은 보통 맥시멀 이데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M이라고 쓰는데요. 자, R의 이데알이면서 당연히 R과는 동일하지 않은 그런 이데알을 생각하겠습니다. R과 동일한 이데알을 생각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잉여환이 그냥 0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별로 관심을 별로 이렇게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R 자체를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극대 이데알, 극대 이데알이라기보다는 집합으로서 그냥 당연히 가장 큰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가장 크다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고요. 자, M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R을 제외하면은 M이 가장 큰 그러한 이데알을 우리가 극대 이데알이라고 부르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M과 R이 다른 그런 이데알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이데알을 극대 이데알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자, 포함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극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 크기를 비교할 때 우리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크다 작다를 우리가 나타내도록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R이라는 이데알이 있고요. M이라는 이데알이 있는데, 자, M이 가장 크다
R과 다른 것 중에서는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면 M하고 R 사이에 또 다른 이데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M이 가장 크다라는 말이 좀 부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이데알 I가 M하고 R 사이에 있는 이데알이 있으면 우리가 M을 극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이 I가 될 수 있는 것은 M이거나 혹은 R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 말고는 M과 R 사이에는 이데알이 없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M을 가장 크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에 M하고 같지 않으면서 R하고도 같지 않으면서 M보다는 좀 더 커다랗고 R에 포함되는 그러한 이데알이 있다면 이러한 이데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M을 우리가 극대라고 보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거는 이제 극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극대 이데알이라고 부르려면 이러한 조건에 만족하는 이데알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M이거나 아니면 전체거나. 그래야지만 M이 가장 크다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그럴듯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같이 살펴보면 R의 이데알 중에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데알 M을 극대 이데알, R의 극대 이데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멀 이데알이라고 부를 텐데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소이데알의 첫 번째 조건과 동일하게 R과는 다른 그런 이데알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M하고 R 사이에 있는 이데알이 있으면 그 이데알은 I는 M과 같거나 아니면 R과 같은 그러한 두 이데알 밖에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면 M이 가장 큰 이데알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두 소이데알과 극대 이데알의 정의를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인 이제 환에서 어떤 것이 소이데알이고 어떤 것이 극대 이데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환을 생각을 하도록 하죠. 자, 정수환은 이제 이데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수환의 이데알은 NG 형태가 되죠. 물론 이제 N은 0 이상의 그 정수로 우리가 N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수환 G의 이데알 중에서 어떤 것이 소이데알이고 어떤 것이 극대 이데알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데알이 하나 있을 때 이제 이러한 0 이상의 N을 생각을 했을 때, 자, 첫 번째 N이 0인 경우는 소이데알이 되는지 혹은 극대 이데알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0G니까 0의 배수들의 집합이니까 0밖에 없습니다. 즉, 이 녀석은 0 이데알이죠. 자, 0 이데알은 소이데알이 될까? 혹은 극대 이데알이 될까? 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데알은 정수환보다는 같진 않죠. 당연히 포함은 되지만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소이데알, 극대 이데알의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데, 자, 소이데알의 그 두 번째 조건, 핵심적인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서는 이제 정수환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정수환의 두 원소, 즉 두 정수 A, B를 곱했을 때 0 이데알에 포함이 되면 A가 0 이데알에 포함이 되거나 혹은 B가 0 이데알에 포함이 되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소이데알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이데알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죠. 자, A 곱하기 B가 0 이데알에 속한다 라는 뜻은 A 곱하기 B가 0이라는 뜻입니다. 즉, 위 조건을 달리 쓰면 A 곱하기 B가 0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위 조건의 앞부분은. 자, 그랬을 때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A가 0이다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A가 0이다라는 그런 의미랑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이데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뭔가요? 자, 두 정수를 곱해서 0이 되면은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라는 그런 성질인데요. 자, 이 성질은 만족을 하고 있나요? 네, G는 정역이죠. 그래서 정역을 이제 우리가 정역을 약속을 할 때 정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서 M4'이 바로 정확하게 이 조건입니다. 따라서 G가 정역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A, B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는 0G라고 하는 0 이데알이 그 소이데알의 두 번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0 이데알은 소이데알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극대 이데알이 되는지 살펴보면, 자, 정수환이 있고 0 이데알이 있는데, 이 녀석이 극대 이데알이 되기 위해서는 G와 0G 사이에 다른 이데알이 있으면 안 됩니다. G나 0G를 제외하고서는. 자, 그런데 어떤가요? 그냥 간단하게 2의 배수만 생각을 하더라도 0 이데알보다는 2의 배수의 집합인 2G가 스트릭트하게 더 큽니다. 동일하지 않으면서 더 크죠. 그리고 정수환은 당연히 그 2G보다는 큽니다. 자, 그래서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그런 이데알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이 극대 이데알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환에서 0 이데알은 소 이데알은 되지만 극대 이데알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n이 0일 경우 0 이데알은 소 이데알은 되지만 극대 이데알은 되지 않는다.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보면 소 이데알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조건은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 또는 B가 0 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지를 의미하는데, 정수환은 정역이 되므로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제 그 극대 이데알은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얘하고 얘 사이에 또 다른 이데알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0 이데알은 극대 이데알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n이 소수인 경우와 합성수인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1인 경우는 우리가 아예 그 생각을 하지 않을 건데요. n이 1인 경우는 어떤가요? ng가 전체하고 같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이데알 혹은 이제 극대 이데알은 전체하고는 다른 이데알 중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n이 1일 때는 뭐 당연히 소이데알도 아니고 극대 이데알도 안 됩니다. 그러면 0일 때 받고 1일 때는 뭐 아예 안 되는 거고, 그러면 n이 2보다 작거나 큰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2보다 작거나 큰 자연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소수인 경우와 합성수인 경우. 자, 그래서 우선 소수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P가 소수일 때, 즉 n이 이제 P라고 할 때 PG라고 하는 이 이데알이 소이데알이 되는지 혹은 극대 이데알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P가 소수인 경우 PG는 당연히 G 전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PG는 소이데알이 될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극대 이데알이 될 첫 번째 조건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이데알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럼 두 번째 조건, 소이데알이 두 번째 조건을 확인하면 되는데 그 조건을 한번 써보죠. 자, 정수 A, B를 곱한 것이 PG에 포함이 되면 A가 PG에 포함되거나 혹은 B가 PG에 포함이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을 그 포함 관계를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도록 한번 생각을 바꿔보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떤 정수가 어떤 이데알, 정수 안의 이데알 NG에 포함이 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자, 여기 있는 것은 n의 배수의 집합이죠. 즉 A가 오른쪽 NG에 속한다는 얘기는 A가 n의 배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의미는 n은 A의 약수가 되고 A는 n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이데알이 될 조건을 포함 관계가 아니라 약수 배수의 관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A, B가 PG에 속한다라는 뜻은 B가 P의 배수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지금, 네. 자, 이 뜻은, P가 A 곱하기 B의 약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이 뜻은 A가 PG에 속한다는 뜻은 P가 A의 약수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왼쪽은 마찬가지로 P가 B의 약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이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정수에서 소수가 만족하는 그러한 조건을 생각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그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조건이나 아래에 있는 조건은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데 P가 소수인 경우에는 두 정수를 곱한 것에 P가 약수가 된다면 P는 A의 약수 혹은 B의 약수가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을 하죠. 따라서 PG는 소이데알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맥시멀 이데알, 극대 이데알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극대 이데알이 되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포함 관계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정수안이 있고 PG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또 다른 이데알이 있다면 그 녀석은 얘 아니면 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PG에 포함되고 PG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G에 포함되는 이데알 I가 있다고 하죠. 자, 이러한 이데알은 정수 안의 이데알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자, NG꼴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N은 0 이상의 이제 정수를 적절히 이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이데알의 포함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한번 여기다 써보죠. A가 정수고 B도 정수인데 A의 배수의 집합과 B의 배수의 집합을 비교했더니 이제 포함 관계가 성립하더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자, AG 얘는 A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할 필요 충분 조건은 BG에 A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A는 B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즉,
이쪽 집합이 더 크려면 b가 약수가 돼야 되고 a는 배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 관계를 여기다가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되나요? n지니까 자, 오른쪽이 포함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n이 그 약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n이 그 0 이상의 정수이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전체 정수와는 앞에 1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특별히 이제 그 관계는 없기는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추가적인 조건은 필요는 없죠. 사실은 뭐 그 1이 약수라는 건데 이거는 뭐 특별한 조건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이제 만족하려면 n은 p의 약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p는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 p에 대해서 양의 약수는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데 지금 n은 그 0보다 같거나 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0 자체가 약수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n이 1 또는 p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p가 소수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데알인 경우에 i는 n이 1이면은 g가 되는 거고요. n이 p가 되면 i는 pg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이데알은 얘랑 같거나 아니면 얘랑 같다.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pg가 g의 극대 이데알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걸 좀 정리해 보죠. 자, 결론은 pg는 g의 소이데알이자 동시에 극대 이데알이 됩니다. 자,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은 그 pg가 소수가 되므로 얘는 g랑 같지는 않고요. 자, 소이데알이 될 두 번째 조건이 그 곱한 a, b가 pg에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 a 또는 b가 pg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른쪽은 p의 배수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 명제가 성립을 할 필요충분 조건은 a 곱하기 b는 p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p가 소수가 되므로 p는 a의 약수가 되거나 혹은 b의 약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각각의 그 약수 배수 관계를 포함 관계로 바꿔서 쓰면 a는 pg에 포함되거나 혹은 b가 pg에 포함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g는 이제 소이데알이 되는 것이죠. 자, 극대 이데알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pg를 포함하는 어떤 이데알이 있다. mg. 물론 여기서 m은 0보다 같거나 큰 정수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그 이데알의 포함 관계를 이제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m이 p의 약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m이 될 수 있는 값은 p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 1 또는 p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할 때는 이제 m을 이제 0보다 같거나 큰 값으로 택한다면 m이 1 또는 p가 된다 라고만 해도 될 것이고요. 그런 조건 없이 그냥 아무 정수나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도 뭐 같이 고려를 하면 되긴 합니다. 뭐 그렇게 그 음수까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지금 m이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면은 mg가 뭐가 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g는 g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p의 g는 pg하고 동일한 거죠. 자, 그래서 mg라고 하는 녀석이 전체 정수환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pg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pg는 극대 이데알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n이 합성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합성수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합성수는
n을 이제 n보다 더 작은 정수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한 합성수에 대해서는 nG가 소이데알도 되지 않고 극대 이데알도 되지가 않는데요.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n이 합성수가 되기 때문에 n을 n보다 작고 1보다 큰 두 정수의 곱으로 우리가 나타내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n이 합성수이기 때문에 a, b를 곱해서 n이 되게 하고 a도 1과 n 사이에 있고 b도 1과 n 사이에 있는 두 정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a, b를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a, b를 생각할 때 이제 소이데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a 곱하기 b를 생각을 해보죠. 자, 물론 이 녀석 n입니다. 이 녀석은 당연히 nG에 속합니다. 하지만 자, a가 nG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자, a가 nG에 속할 필요충분 조건은 다시 한번 반복하면 a가 n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선택한 a는 1과 n 사이에 있기 때문에 a가 n의 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b도 n의 배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b도 nG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a 곱하기 b는 포함을 하지만 a도 포함하지 않고 b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소이데알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nG는 소이데알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극대 이데알이 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보죠. 전체 이데알이 있고요. 그 다음에 nG는 이제 여기가 뭐 nG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AG를 생각을 해보면 A가 1과 n 사이에 있는 n의 약수가 되기 때문에 AG는 nG를 포함을 하면서 같지는 않습니다. A가 n보다 작기 때문에. 자, 물론 전체 A가 1보다는 크기 때문에 AG는 전체 정수하고는 당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AG를 생각을 해보면 NG를 포함을 하면서 G에 포함되지만 NG하고도 다르고 G하고도 다른 그러한 이데알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NG가 극대 이데알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정리하면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NG는 소이데알이 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NG하고 G 사이에 AG라고 하는 이데알이 있기 때문에 NG는 극대 이데알이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 정수안에 대해서 어떤 경우 소이데알이 되는지 어떤 경우 극대 이데알이 되는지를 이제 구분을 했었는데요. 나눗셈 환인 경우에 극대 이데알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먼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0하고는 다른 0 이데알과는 다른 즉 R이라고 하는 환은 0 이외에도 다른 원소가 더 있는 그런 환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환이 나눗셈 환인 경우에는 자, 나눗셈 환에서는 이데알이 어떤 것들이 가능했었냐면 이데알이 단원을 포함하면 그 이데알은 전체와 동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성질을 생각하면 나눗셈 환의 이데알은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0 이데알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R의 나눗셈 환인 경우에는 R 아니면 0 이데알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사이에 그러니까 이 녀석 사이에 또 다른 이데알이 존재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0 이데알은 극대 이데알이 됩니다. 그 이유는 0 이데알은 처음에 우리가 0 이데알과 R은 다르다고 했으니까 R과는 다르면서
0 이데알을 포함을 하고 R에 포함되는 이데알은 뭐밖에 없는 거죠? 이데알이 여기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I가 이데알이라면 I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극대 이데알의 조건을 두 번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눗셈 하는 경우에는 0 이데알이 항상 극대 이데알이 됩니다. 즉 체에서도 0 이데알은 극대 이데알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도입한 극대 이데알, 소이데알의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이데알의 성질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원은 이제 0과 다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이 가환한 R이 정역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0 이데알이 R의 0 이데알이 소 이데알이 되는 것과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하죠. 자, R이 가환한이고 단위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역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성질은 M4'이 있습니다. 가환한 M2죠. 그리고 단위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M3 조건에 만족을 하는 거니까 이러한 가환한 R이 정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M4'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동치명제를 다음과 같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0 이데알이 R의 소 이데알일 필요충분 조건은 R이 정역이다 라는 건데요. 이렇게 쓰죠. 이쪽 방향을 생각을 해보죠. 자, 0 이데알이 R의 소 이데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때 R이 정역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자, R이 정역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M4'을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M4'을 생각을 해보면 A, B 곱해서 0이 될 때 A가 0이거나 B가 0이냐 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A 곱하기 B가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 이데알이라는 사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A 곱하기 B가 0이기 때문에 이 0은 어디에 있냐면 당연히 0 이데알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A, B가 지금 0 이데알에 포함되는데 이 녀석이 지금 R이죠. R의 소 이데알입니다. 조건이. 자,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A, B를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소 이데알이 되는 거니까 A가 이 이데알에 포함되거나 또는 B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소 이데알이기 때문에 소 이데알의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이러한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A가 0 이데알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A가 0이라는 뜻이고요. B가 0 이데알에 포함된다는 것은 B가 0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M4'을 만족을 하죠. 따라서 R은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 가환한 환에 대해서 M4'까지 만족을 하기 때문에 정역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하죠. 거의 반복이 되긴 할 텐데요. 자, 이번에 R을 정역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소이데알임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0 이데알은 R과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네,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1과 0이 다르므로 0 이데알이 R과 이거 쓰죠. 네.
자, 1과 0이 다르면 어떻죠? 1과 0이 다르므로 이거 2이므로 네, R은 네, 당연히 그 0 하나만을 가진 집합보다는 더 다른 원소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건 뭐, 네, 이 조건 때문에 당연하고요. 자, 이거이고, 자, 그 다음에 소이데알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하도록 하죠. 네, A 곱하기 B가 그 0이데알에 포함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은 A 곱하기 B가 0이라는 뜻이 된 겁니다. 네, 약간 좀 공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하나 더 쓰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B가 0이므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R이 정역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좀 말을 좀 부드럽게 하죠. 그러면 A, B 곱한 것이 0이고 R이 정역이죠. 가정에 의해서 자, 정역에서는 곱해서 0이면은 A가 0 또는 B가 0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뜻은 A가 0이데알에 포함된다 또는 B가 0이데알에 포함된다 입니다. 즉 우리가 가정한 것이 곱한 것이 0이데알에 포함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A 혹은 B 중에 하나는 0이데알이 포함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으니까 즉 0이데알이 소이데알의 두 번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이데알은 R의 소이데알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 환 R 자체가 이제 정역이 될 필요충분 조건을 그 이데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0이데알이 소이데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제일 처음 도입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잉여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제 조건은 그대로 동일하게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R의 그 이데알 중에서 R과 다른 이데알을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이데알이 소이데알일 필요충분 조건이 P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R의 잉여환이 정역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P가 R의 소이데알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잉여환이 정역이 되는 것이다 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도 이제 전제 조건입니다. 자, 얘하고 얘 전제 조건이고요.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동치 명제는 P가 R의 소이데알 필요충분 조건은 잉여환이 정역이라는 겁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보죠. 이쪽 방향. 자, P가 R의 소이데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잉여환이 정역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 지금 전제 조건이 R이 가환환이고 단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단위원은 0과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그 잉여환은 단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잉여환에서의 단위원은 1 플러스 P가 되죠. 잉여류입니다. 단위원 1 플러스 P를 가진 것을 가진 가환환입니다. R이 가환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 잉여환은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역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 일광을 이제 우리가 확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M4'을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고요. 네, 조금 더 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1 플러스 P가 그 0은 아닙니다. 0은 왜 아닐까요? 자, 1 플러스 P가 잉여환에서 0이라는 얘기는 0 플러스 P랑 같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1 빼기 0이 P의 원소가 되는, 즉 1이 P의 원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1이 P의 원소가 되면은 P가 지금 이데알이기 때문에 P는 전체랑 같아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환환이고, 그 다음에 P가 이거이므로 1 플러스 P는 0 플러스 P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잉여환은 단위원은 잉여환의 영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 녀석에는 이제 그 0 말고도 이제 그 원소가 더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정역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잉여환의 두 원소를 한번 곱셈을 해서 0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A 플러스 P, B 플러스 P가 0 플러스 P 라고 하겠습니다. 곱해서 0이 되는 M4'을 확인하기 위해서 곱해서 잉여류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는 경우에는 두 개 중에 하나가 0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잉여환에서의 그 곱셈은 뭐가 되죠? 이거는 A 곱하기 B 플러스 P가 됩니다. 자, 이거이므로 지금 이 녀석이 그 잉여환에서 0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네, 이렇게 더 쓰죠. 이거이므로 A 곱하기 B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P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P가 소이데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자, A 곱하기 B가 P에 포함되면 A가 P에 포함되던가 B가 P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P가 소이데알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A가 P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A 플러스 P가 0 플러스 P라는 것이죠. 그 앞에 A가 P에 포함된다라는 뜻과 A 플러스 P가 0 플러스 P랑 같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는 B 플러스 P가 0이 되겠습니다. 즉 A 플러스 P하고 B 플러스 P를 곱해서 0이 되면 잉여환에서 두 개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것이죠. 즉 M4'을 만족하죠. 따라서 이거는 정역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잉여환이 정역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 방향이 자, 잉여환이 정역이면 P가 소이데알이 되느냐? 근데 P의 전제 조건은 이제 R과는 다른 이데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데알이 소이데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이데알이 될 두 번째 조건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A 곱하기 B를 생각을 해서 P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잉여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그 a 플러스 p가 0이라는 얘기는 이것과 같은 뜻이었죠? 자,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둔다면 a 곱하기 b가 p에 지금 속하기 때문에 ab 플러스 p는 0이 됩니다. 잉여환에서. 자, 그런데 이 녀석은 a 플러스 p와 b 플러스 p를 곱한 것이죠. 자, 물론 이 연산은 정역의 이 잉여환에서의 연산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우리의 가정에 의해서 rp가 정역이므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두 원소, 잉여환의 두 원소를 곱했더니 0이 됐다. 근데 이 잉여환이 정역이므로 a 플러스 p가 0이거나 또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b 플러스 p가 0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뜻은 a가 p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뜻은, 뒤에 있는 것의 의미는 b가 p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곱한 것이 p에 있으면 두 개 중에 하나가 p에 있다. 따라서 p는 r의 소이데알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세어렘 3.1.3의 그 두 번째 명제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